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혹시 잘못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사 선배께서 에코프로 HN 대응 전략 영상을 보시고 왜 세아제강은 안 해주냐고 하셔서 기왕 그동안 분석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각 종목별 시간 링크를 달아둘 테니 원하시는 종목만 골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조회수를 보니 코스맥스는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뷰역스 리뷰입니다. 6월 29일에 업로드를 했는데 당시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기간 수급 개선이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6일 지난주 정말 오랜만에 레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매수가는 나오지 않았고요.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NR이 뜨는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NR로 뜨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매수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리포트 제목이 엑스레이 디텍터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담백해서 사람들이 잘 안 읽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하락 추세라서 좋은 제목을 뽑기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리포트에는 21년 1분기뿐 아니라 2분기에 엑스레이 수출 동향이 17% 정도로 큰 성장을 보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엑스레이업 자체가 희귀한 제품에 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청 무역 통계를 보면 개인도 이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IR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외형 성장을 더하기 위해선 산업용 카메라, 디텍터를 이용한 머신 비전 매출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신제품도 계속 출시하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OLED 섹터 종목도 요새 흐름이 좋으니 이쪽으로 어떻게든 엮이기만 하면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 라이징 스타 35개사에도 선정되었다는데 기업 설명회나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수급이 더 들어오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투자 전략은 수급 문제이므로 121선 근처나 34,000에서 35,000 매물대를 공략하자고 했는데 일단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 영역은 주봉상 강한 지지를 받긴 할 텐데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 양봉이 많아지기 전까진 비중을 늘리지 않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어 하락폭이 그렇게 엄청 큰 상황은 아닙니다. 기간 수급이 아주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향후 수급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섹터 시향을 보면 의료 정밀은 대체로 잘 가고 있는데요. 특히 임플란트주가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인적 분할 취소 후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고 덴티움도 중국 실적 증가로 추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디오도 오늘 글로벌 1위 스트라우만 합병 이슈가 나왔습니다. 디텍터 쪽은 전반적으로 언더퍼폼 중인데요. 뷰웍스와 협력하는 AI 기업인 뷰노만 횡보고 레이언스나 디알텍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섹터의 수급이 임플란트로 다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동일 섹터 내에 크게 아웃퍼폼하는 종목이 있으면 다른 종목이 못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올 초에 연기금이 하이브 비중을 늘리며 다른 엔터 3사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축소했는데 연기금 같은 수급 주체는 특정 섹터의 최대 비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급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원익 P&E 리뷰입니다. 원익 P&E의 경우 당시 트리거로 이야기했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나 배터리 관련주가 시장 주도주가 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한 경제 유튜버가 원익 P&E의 배터리 장비가 말레이시아에 공급된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주 중 특히 실적이 좋은 양극재 기업들인 LNF와 에코프로비엠은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고 저평가로 알려져 있던 신흥 SEC도 상당히 올랐었네요. 당시 기업들 중 원익 P&E의 재무상태 평가가 가장 좋았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공개 공급계약 체결건이 삼성 SDI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투자 전략으로는 2만에서 22,000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주봉상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10% 상승했습니다. 매수가도 28,000원까지는 내려왔으나 아마 그 지점에서 매수하긴 정말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일단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선 사이에 훌륭하게 들어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탈 신호가 없으면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하는 섹터임이 시장에 알려져 있고 기업 매출도 훌륭하니까요. 다음은 코스맥스 리뷰입니다. 지난 영상의 투자 전략은 하반기 기저효과가 기대되고 오버행 이슈 해소되면서 상승장으로 갈 거라 예측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편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크로 관점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델타, 감마 변이가 퍼지면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인데요. 2분기 실적은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지만 화장품 섹터가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19일만 하더라도 2.8%가 하락했네요. 그렇지만 오른쪽의 수급 현황을 봐도 그다지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맥스는 타 화장품 기업과 달리 손세정제로 매출 방어를 훌륭히 했던 전적이 있으므로 큰 매출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섹터 업황이 둔화될 테니 비중을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시황이긴 합니다. 앞으로의 상승 트리거 중 하나로 거리두기 해제를 썼었는데 오히려 거리두기 격상이 됐네요. 다만 아모레퍼시픽이나 타 화장품 기업보다는 아웃퍼폼 중입니다. 기관 레포트도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모두 다른 증권사인 걸 보니 상승과 지속적인 기관 수급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중이란 건 레포트를 쓴 기관도 진입 가능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HN 리뷰입니다. 에코프로 HN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석 종목 중에 첫 상한가네요. 일단 오늘 시장에는 5개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요. 폭염 관련 계절주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던 종목들입니다. 아마 장이 좋지 않아 이런 분야에 수급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상승분이 커서 결국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정되고 상승하는 종목도 많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급은 지난주보다 오늘 상승 때 거래량이 훨씬 많이 발생했고 상승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기관은 대부분의 매물을 소진했고 외국인은 보유 물량의 약 6%가량을 처분했네요. 다만 기존 지분이 작년 20년도 말 기준에서 계산한 것이기에 정확한 비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품절주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의 매도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상승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점상 나올 경우 제외하고는 변동성 클 가능성 높아 신규 진입 자제하고 불타기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만 보자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급등한 게 문제입니다. 세미시스코처럼 미친 듯 올랐으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높을 테니 원칙을 세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실시간으로 박살나고 있으므로 내일 장이 매우 안 좋을 텐데 테마주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내일 시가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과 5일선을 그려보면 이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점 부담에 투매가 나올 법도 한데 호가창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선 일부러 던진 건가 싶기도 한데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양상은 개인인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볼린저 밴드가 됐건 3분 봉상 이평선이 됐건 지지라인을 거래량 동반에 이탈하면 분할 매도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올라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일부 비중으로 재료 소멸까지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안전하니까요. 과거 비슷한 사례인 이지바이오와는 무상증자 후 첫 상승률은 우연히도 거의 같았고 이틀째는 훨씬 더 올랐습니다. 비슷한 곡선을 그릴진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격 너무 벌어지면 조금은 차익 실현하세요. 댓글에 관련된 내용 있어 언급드리면 신주 배정 기준일 이틀 전인 28일에 주주 명부로 무상증자 진행되니 무상증자 참여하고 싶으면 29일 날 권리락 때 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도 안하고 보유도 가능하고요. 다음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은 기존 전략이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진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손절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 이탈 시 매도 후 철강 시황을 살펴보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초기 가격 대비 4%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단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지수가 실시간으로 폭락 중인데 다우존스가 더 빠지고 있으니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철강은 내일 큰 폭 하락 예정입니다. 세아제강을 사신 선배님께 혼나겠네요. 일단 오펙 증산 합의로 원유가가 엄청 떨어졌는데 향후 경기 호조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점이 시장에 더블딥 우려를 전파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지수 하락이 동반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원유 증산을 한다는 건 경기 호조를 예상한다는 거고
국제금리 하락은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 비중 축소에 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이송하는 벌크선 지수인 BDI 인덱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속 상승 중이라 경기가 좋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향후 시황 정리하는 영상 올리게 되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철광석 철강 가격은 지속 반등 중입니다. 철광석 가격은 플랫해졌고 냉간 아변판이나 열간 아변 코일 등의 제품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네요. 중국 조각량 확인과 철강 기업들의 실적을 지속 체크해야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알려지기 전까지 경기 민감주들은 위험해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